10월 29일 주간 민경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감찰관제하고 한동훈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월 21일 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죠. 빈손 회담이라고 할 만큼 아무런 결실도 없었습니다. 혹자는 정치적 결별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회동에서 세 가지 요구 플러스 특별감찰관제를 요구했죠. 세 가지 요구는 활동 자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그 다음에 조사 협조 이런 내용이고, 당초 알려진 3개 요구안 이외에 특별감찰관제를 또 요구했죠. 역시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빈손 회동이 됐고 회담이 결렬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제라는 것을 꺼내 들고 그것을 갖고 화두를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 텐데요. 특별감찰관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권한도 있고 뭐 많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은 누가 선임하고 누가 임명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본다면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감찰관제가 어떤 기결을 가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는 정치적 결별이라고 할 만큼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업적으로 남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겠죠. 수용하더라도 차일피일 미뤄서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겠죠. 두 번째는 야당의 태도입니다.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 몫으로 3명 중에 1명을 야당 몫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이걸 추천할 이유가 없겠죠. 이것도 왜냐하면 결국 특별감찰관제가 통과가 되면 한동훈 대표의 성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야당이 특별감찰관제를 수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갖고 힘을 축적하고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감이 수용되게 되면 특검이 바람이 빠지는 형국이니까 야당의 지금 구호는 특감 대신 특검을 하자, 이런 구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특감을 야당이 이걸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일단 특감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근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특감이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특감이 한동훈 대표의 상황을 관리하는 유효한 전술일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11월 21일 윤석열 한동훈 회동이 무산된 이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제라는 일종의 고육지책을 내걸었지만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여야의 힘 관계 때문에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주류를 이루는 조건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친한계가 똘똘 뭉쳐서 조직적 행보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지금 8석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20석이 넘는 친한계로서는 충분히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특검이 지금 되는 거죠. 특검이 되면 대통령 탄핵도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아마 강력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계가, 친한계가 섣불리 취할 수 있는 전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갈등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친윤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동훈 대표가 적절히 운신하지 못하고 내부의 분란 속에서 소진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실각하는 거죠. 이것도 두 번째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저는 사실 세 번째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편인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두 가지를 절묘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는 무작정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표한테 순응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지금 현재 20% 정도 되는 윤석열 대표의 지지세에 갇히게 될 겁니다. 한동훈 너도 별 수 없이 윤석열과 같은 입장에 있구나. 따라서 우리는 20% 정도만 지지하겠다. 이렇게 갇히게 되겠죠.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조직적 행보를 할 정도로, 반란을 할 정도로 튀게 된다면 배신자 프레임에 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 사이에서 가운데 길을 달려야 될 텐데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좀 모호한 의견일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이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제가 제도로서 유효한 제도가 아닐 수 있어도 상황을 관리하고 의제를 바꾸면서 상황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전술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술일 수는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감찰제는 제도로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상황을 관리하고 모면하는 데는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대통령 지지도는 20%에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는 제가 주변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굉장히 힘들어들 합니다. 힘들어들 하고 이게 어떻게든지 수습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합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단합을 요구합니다. 단합을 지지합니다. 이 단합에는 두 가지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단합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 반란을 하지 않더라도 소프트하게 긴장감 있게 갈등하고 충돌하면서도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단결은 단결의 일종입니다. 그런 긴장감 있는 단결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같이 이제 평당원 또는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정치는 어떻게 보면 정치죠. 좀 비속적으로 표현한다면 높은 사람들 얘기는 높은 사람들한테 맡겨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그럽게 마음 편히 갖고 잘 되겠지 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그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믿고 마음 편히 갖고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우리도 지금 내홍이 깊숙해지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전해서 이리저리 다투기보다는 그거는 그것대로 놔두고
속 마음을 열고 적진에 가서 싸웁시다. 적진에 가서 싸웁시다.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렇게 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민단체의 길은 이재명 11월 15일, 11월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생방송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수원지법에서 청구서를 모두 모아서 그 법원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를 생중계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세기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후대에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교육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례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본 바 있거든요. 저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헌재 재판정이, 헌법재판관 재판관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고 대통령의 그때 반응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 공판도 얼마든지 생방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셔서 구글 닥스에 작업을 하시면 아주 간단히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11월 10일 날 수원지법에도 함께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0일 특별한 행사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10월 30일 날 3시에 동아면세점 앞에서 자유총연맹 주최로 최근에 적대적 두국가론 등과 관련된 행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진 씨가 사회를 보고 저도 패널로 출연하고요. 그 다음에 전성훈 선생이 패널로 출연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하면서 북한 문제가 다시금 급박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내일 10월 30일 3시 동아면세점 앞에서 자총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정세가 완전히 긴박하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정세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